설날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희도 한 주 쉬고 2주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월 둘째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 헤드라인입니다. 용적률 500% 개선 공약, 주거 환경 악화 우려, 고양시 비공무원 퇴직 후 곧바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촉, 손 가는 대로 그었나 F노선까지 나온 GTX, 코로나 검사 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알아봤습니다. 네, 그 밖에 저희가 이번 주에 그 마두역 붕괴 위험 빌딩 요것도 심층 취재했고요. 또 2022년 고양시 달라지는 것 요것도 저희가 기획기사로 냈는데 요거는 별도의 뉴스 체크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사진 한 장 뉴스는 설날 고양 생태공원 찾아온 참매, 고양시 산림조합의 24억 임야를 기증하신 분, 그리고 고양의 호랑이를 찾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나란히 공약을 냈는데요. 용적률 500%라고 정말 숫자까지 똑같이 이렇게 공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자,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부작용은 없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용적률이 가장 큰 곳이 어딘지 그것만 알면 좀 감이 올 것 같아요. 백석동의 요진 YCT는 용적률이 510, 그리고 탄현동 두산 이브더제니스는 예, 엄청 높습니다. 거의 700, 698 용적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지어진 이번엔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는 49층 킨텍스 지구의 원시티, 자, 여기가 용적률이 예상보다 낮아요. 359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59층인데 YCT랑 위브더 제니스 용적률이 왜 다르죠? 용적률은 그 대지의 면적 기준으로 그 건물의 연 면적이 얼마냐 요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100이고 각 층의 건축 면적을 합한 면적이 500이면 요게 이제 용적률 50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두산 위브더 제니스가 YCT보다는 마당이 적다. 그렇죠. 네, 마당 없이 지어서 용적률이 높다, 뭐 그런 뜻이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500% 이게 실현 가능하겠느냐? 이게 좀 어려울 것이다, 주거지역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상당히 높다라고 느껴지는 킨텍스 원시티가 400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만약 한다 그러면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요거는 일산 신도시 구축 아파트 한 30여 년 전에 지은 여기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현재의 구축 아파트들이 용적률이 얼마냐? 대부분 2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염역 근처가 다 200 이하다. 그럼요. 강선마을, 뭐 강촌마을, 뭐 백마마을 다 지금 사진에서 일산 신도시 아파트 사진 보이시죠? 자, 여기가 용적률 200인 상태예요, 지금. 근데 뭐 널널해 보이지 않잖아요, 딱 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만약 500까지 높인다 그러면은 정말 밀도가 아주 고밀도가 된다. 그렇게 그냥 상상을 해보면은 주염역 근처에 원시티가 들어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로. 원시티보다 훨씬 높은 빌딩. 그렇죠. 원시티보다 높죠. 원시티는 500이 안 되니까요, 지금.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일산 신도시 대부분의 아파트가 애시당초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설계 자체를 이제 중저밀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산은 약간 환경이 쾌적한 그런 아파트로 200 이하의 용적률로 이렇게 설계를 했으니까, 자, 집만 튼튼하게 높게 재건축한다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녹지도 있어야 되고 도로도 있어야 되고 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층 간의 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200에 맞춰 있는 저밀도 설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아파트 재건축만 용적률을 500으로 늘린다. 지금의 2.5배로 높인다. 자, 당연히 교통 문제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용적률이 결국은 인구 밀도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용적률이 높아지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 재건축, 그 재개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용적률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도 용적률이 높아지면은 재건축이 가능하겠구나. 그러면은 새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지금 일반 그 신도시 주민들 안에서도 이걸 아마 환영하는 그런 네. 입장이 훨씬 높을 거예요. 최근에 지금 리모델링 조합이 만들어졌는데 네. 재건축으로 가자는 목소리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냉정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건물이 높이 올라가서 고밀도로 조성되면은 뭐 일조권 침해, 주차 공간 협소, 그리고 교통 혼잡, 이런 거는 정말 저희가 이제 환경이 악화되는 거, 과연 이걸 우리가 감수할 것이냐. 그렇죠. 도로는 그대로인데 네네. 집만 높게 지으면은 도로가 네.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과거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았던 퇴직 공무원이 최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위촉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어떤 인물입니까? 예, A씨가 어떤 인물이냐면요. 고양시 도시교통정책실장이었던 분인데 2019년 12월 얼마 안 됐습니다. 2019년 말에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돼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작년 6월까지 공무원이었고 6월에 그 실장으로 퇴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도시교통정책실장이란 이유 때문에 2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위원회에 당연직 공무원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예. 작년 6월에 이제 퇴임을 했으니까 위원회도 자동 해임이 됐고 이제 그러면서 고양시와 인연이 끝나는 듯 했는데 올해 1월 달에 예, 지난달에 그 두 개 위원회 재발탁이 됐어요. 네. 이제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으로 발탁이 됐어요. 이제 외부 전문가. 예, 외부 전문가 형태로요. 근데 퇴임 공무원이 같은 위원회에 곧바로 퇴임 직후에 곧바로 돌아온 경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다. 근데 그것도 소속이 뭐 대학이나 연구원도 아니고 그냥 일반 기업이거든요. 네. 예, 뭐 건축 토목 관련 기업, 엔지니어링 기업이라고 이제 해서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원회가 특징이 뭐냐면은 공정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위원회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뭐 하는 데냐면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요. 또 토지 용도 변경까지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면은 이제 그렇죠. 굉장한 이제 막강 파워인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개발 이익을 특정 세력이 가져가기도 할 수 있는. 네. 그런데 이런 위원회에 이제 A 씨가 최근 2년 동안 거기 위원회 1인자는 사실 부시장이거든요. 네. 부시장 다음에 이제 2인자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퇴임 이후에 곧바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과거 비위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2019년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은 이제 A 씨가 고양시와 수의계약을 맺은 어떤 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 대표와 무려 9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예. 이제 감사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상습성이 인정이 되고 또 비위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중징계 처분이 타당하다. 중징계라면 정직 정도의 처분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고양시에서는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더라고요. 제가 이제 감사 담당관실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네. 일이었냐 이게 경찰 수사까지 이루어졌는데 내사가 진행됐는데 혐의 없음으로 예, 그러니까 법적인 처분까지는 해당되지 않았다. 이렇게 내사가 종결되면서 경징계로 좀 낮춰졌다. 자, 그렇다면은 시 감사관실은 이번에 A 씨가 그렇게 또 퇴임하자마자 그 위원회에 위촉된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나요?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다.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자격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이제 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감사 그렇죠. 담당실 말고요. 그 위원회에다가 물어보니까 퇴직 공무원이 위원회로 곧바로 돌아오는 경우는 드물다. 또 이렇게 또 인정을 해요. 따로 제약사항이 없다. 그리고 선정위원회로부터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특혜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고양시문 독자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쩌신지 저희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지네요. 양당의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나란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즉 GTX죠. GTX 노선 공약을 6개까지 내놨습니다. 네. 6개 노선이라고 하면은 F 노선까지 이제 생기는 건데요. 고양시가 A 노선 지금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F 노선까지 이제 말을 했어요. GTX 공약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특히 두 후보의 그 노선 중에 F 노선이 고양시, 파주시랑 관계가 있어서 그쪽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자, F 노선까지 간 거는 같은데 두 후보가 약간의 차이가 있죠? 좀 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재명 후보 먼저 살펴보면은 F 노선의 모양이 파주, 삼송을 지나서 네. 대각선 방향 저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파주, 삼송, 서울을 거쳐가지고 광주, 이천, 여주까지 연결을 합니다. 지금 이제 A 노선이랑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A 네. 노선하고는 F 노선이 A 노선보다 살짝 북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북서쪽으로.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윤석열 후보 F 노선은 완전히 달라요, 개념이. 뭐냐면은 서울 지하철 2호선이 동그랗잖아요. 네. 순환선이라고 하죠, 저희가. 네네. 근데 윤 후보는 GTX를 순환선으로 경기도를 동그랗게 뺑 도는 순환선으로 F노선. 예, 네네. 만들자 요거였는데 역을 살펴보니까 고양시는 대곡역을 지납니다. 네. 예, 고양 대곡을 지나서 아래쪽으로 뭐 안산, 수원, 성남 거쳐가지고 다시 의정부로 올라온 다음에 다시 대곡역으로 돌아오는 이런 순환선입니다. 자, 이 F 노선 이 두 후보의 이런 발표에 대해서 반응들이 좀 어떤가요? 예, 기대만큼은 뜨겁지 않다. 약간 시큰둥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GTX 노선들이 이제 지금 공약한 그런 노선들이 약간은 타당성이 불분명한 것 아니냐, 현실성이 약간 부족하다. 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고향 삼성 쪽에 한 부동산 업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선이 확정되면 당연히 시장 반응이 뜨겁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선거철 멘트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다. 네. 실현 가능성보다 그냥 손 가는 대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네, 이제 유권자들도 약간 옥석을 가리는 논의. 예. 네. 왜냐하면은 지금 A 노선은 저희가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C 노선이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착공을 못했는데 F 노선 이게 어느 세월에 가능하겠냐? 진짜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저희가 첫 번째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용적률 500%랑 약간 비슷한 뉘앙스로 지금 예. 대선 가까워지니까 각 캠프에서 너무 약간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 증가세 심상치 않죠. 신규 확진자 전국적으로 계속 3만이 넘고 있는데요. 자, 6일 기준으로 고양시도 평균 한 600명 정도 환자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확진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검사 체계도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네네. 그 4일부터 방역당국 오미크론 대응체계 가동한다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거는 기존에는 누구나 PCR, 유전자 증폭 검사 이렇게 코에다가 면봉 넣고 이걸 했는데 이제는 60세 이상 또는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 위주로 이렇게 이제 받게 되고 일반 시민은 신속 항원 검사 또는 자가 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PCR 검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죠. 네, 이제 뭐 바뀌었다고 하는데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은 내가 확진자다 이러면은 어떤 확인이 필요한 겁니까? 지금?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험군이나 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시민은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 요거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기 어디서 받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고양시 3개 보건소 그리고 2개 선별진료소 여기서 이제 신속 항원 검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병원 여기가 이제 확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7일 현재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13곳 그리고 호흡기 진료 지정 병원 6곳 여기에서 요 신속 항원 검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고양시가 안심 자가 검사 시스템 네네. 이런 걸 도입한다고 밝혔는데 네네. 이게 뭔가요? 네, 지금 현재 자가검사 방식이 약간 관리 측면에서 허점이 많이 있는데 이를 좀 보완하자 QR코드가 인쇄된 자가검사 키트를 배포해서 검사자가 스스로 검사를 마친 후에 QR코드를 인식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고유번호가 있는 그런 QR코드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예, 이렇게 이제 사진이랑 같이 첨부하는 이런 방식인데 자, 요게 뭐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자가 검사에 대한 그런 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네, 올해 설날 아침에 한방눈이 하얗게 내렸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일산 서구에 자리한 고양 생태공원 모습인데요. 예, 흰눈이 덮인 생태공원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네요. 바로 천연기념물 참매입니다.
네, 메타세콰이어 나무 끝에 아주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참매가 앉아 있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신 분은 조병범 독자님이신데요. 탐조활동 꾸준히 펼치시는 시민과학자 중에 한 분이시죠. 고양 생태공원에는 이렇게 참매 외에도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사진 찍으시면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의 임야 18,000여 평을 공공용도를 위해 흔쾌히 기부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기증자는 바로 이비인후과 의사인 이승철 님이신데요. 기증하신 땅의 공시지가가 무려 2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승철 님은 이 땅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면 좋겠다고 가족들이 합의했다라고 하면서 고양시 산림조합에 이 임야를 무상 기부했다고 합니다. 네, 새해 벽대 큰 선물을 받아들게 된 고양시 산림조합은 이 땅을 시민들을 위한 산림교육장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민년 호랑이 해를 맞아서 고양시에 남아있는 호랑이의 흔적들을 제가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예, 고양에서 가장 유명한 호랑이는 뭐니뭐니 해도 덕양구 효자동의 지명 유래가 된 효자 박태성과 호랑이의 일화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이 호랑이는 북한산 아랫자락 박태성묘 곁을 지키는 호랑이 석상이고요. 자, 다음 사진들은 천년고찰 흥국사 산신각에 그려져 있는 그 산신령을 호위하는 호랑이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본 호랑이는 바로 통일로 휴게소 공원에서 찾아낸 88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의 귀여운 모습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고양신문 12면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고양신문 독자 여러분들도 이민년 한 해 호랑이처럼 기운차고 멋진 날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